발표드릴 내용은 학원 베이스로 접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의학에 가까운 내용들이라서 그냥 어떻게 앞으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하시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제는 일단 데일리 마이크로웨이를 이용한 암 관련 유제 탐색이라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종양 형성 과정은 다양한 어떤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것들이 그냥 저희들이 환자들을 의학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현상들, 어떤 영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최근에 나온 데일리 마이크로웨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시스테마틱하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종양 형성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AML 데이터와 저희들이 어떤 ATCC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동안 보통 어네러시스 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메디칼리 아니면 바이러시칼리 랩핑이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도 없고 그냥 글자만 쭉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지만 바이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의 형식이거든요.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은 종양을 이것이 폴트가 나면 종양이 발생하는 문제구나. 그리고 이것이 폴트가 나면 종양이 발생하면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아포토시스 관련된 유전자가 폴트가 나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메커니즘과 상관없이 그냥 세포의 목적성이 내가 안 죽어가는 방향으로 변해버릴 수 있겠지만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유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드 NS의 과정이 인바이러멘탈 암팩트와 유전적인 인트리스 팩터가 어떤 전체 진원성의 인테이션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코진의 액티베이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포토틱 진의 인테이션을 일으키거나 아직까지 잘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니면 튜머 서프레서 진의 액티베이션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어떤 뮤턴트 트랜스페르폰들을 숫자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진행될 경우 온코제네시스를 일으킨다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졌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캔서에 대한 어떤 리서치였는데요. 그 이상의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보셔도 사실은 이제 만무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 지금 시퀀스가 나오고 그런 해석 과정을 보다 보니까 약간 회의적인 또 생각이 들게 됐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온코진의 뮤턴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시퀀싱 과정상에서 미스리딩한 부분들이구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유전자 레벨과 충분히 트랜스크립톰에서는 바뀔 수 있는 포스트 트랜스크립션이나 모디피케이션 과정 중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르다라고 판단했었구나.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전 과정을 모든 트랜스크립톰의 어떤 DNA 레벨부터 메신저 RNA, 프로틴 레벨까지 전 과정을 토탈을 해서 보자고 하는 어떤 캔서 리서치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모든 어떤 변이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레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디칼이나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어떤 바이러스까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이런 것들을 라지 데이터를 HTS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것이 아까 시퀀싱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바이오인포메틱스 어떤 생물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규명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공식 시스테마틱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잘 구분 안 된 이제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규명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을 마이크로레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내고 테스트하고 일반적으로 거치는 모든 시스템
어널리시스의 기법들이 다 동원돼서 어떤 유용한 유자들을 선택해내고 그것이 통계학적이고 저희들은 이쪽에서 봤을 때는 통계학적인 의미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축들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변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프로치를 하셨거든요. 전산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화공하시는 분들,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관계에서는 이빨과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많은 어프로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체계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한 어떤 연구 세트는요, AML, 아크트 마이오드 루케미아라는 디지즈에 대해서 잘 알려진 퍼블릭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몇가 샘플에서 석세스 페이, 그리고 테스트에서 만들어서 모델을 컨셉트 하고요. 그 목적은 바이오로지컬 미닝이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디지즈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스템, 휴먼 시스템이 죽었냐 살았냐를 모리큘러 레벨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리포트 지능 셀렉션 해내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결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1번에서 6번까지는 원래 죽었다고 아이디가 된 사람들이고, 이제 또 7번에서 11번까지 죽고 살았다고 아이디가 된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클러스터리 트리에서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나눠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이런 간단한 데이터만으로도 실제로 뒤에 붙은 이 환자의 아이디, M1부터 M7까지 있는데요. 지금 M5까지 지금 여기 데이터상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게 의학적으로 FAB 타입이라고 하면 환자를 진단할 때 어떤 척도거든요. 프렌치 아메리칸 브리티시 타이핑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핑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아주 중요한 긴장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식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FAB 타이핑을 거의 병원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용량 상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만은 가지고도 충분한 어떤 의학 메디칼 쪽에서는 중요한 컨셉이 된다는 것이죠. 환자를 치료하고 또 어떤 좋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것.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디시전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HCC 같은 경우는 11샘플로 이거는 단지 어떤 의학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히스토리칼, 앞으로 이제 진단식이라는 것이 모든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툴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솔리드라는 히스톨로지컬 타입, 그러니까 조직학적인 타입과 슈도브레듈라는 조직학적 타입이 눈으로 현미경 사인이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자 레벨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셀이, 원래 같은 셀이 바이피케이션이 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히스토리컬 타입에 대해서 모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에 대한 중요한 지능 셀렉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모델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디션도 잘 됐습니다. 이건 컨펌을 의사쌤한테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AML에서 유자를 갖다가 딱 하면 임포턴트 진들이 이렇게 셀렉션이 쭉 됩니다. 근데 랭킹이 여기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7,000개 중에서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유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원래 어프로치는. 웬만한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의 어프로치는, 아니, 분석하시는 분들의 어프로치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명하기 힘들거든요. 유전자 하나를 규명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2, 3년 정도 걸립니다. 통째로. 그냥 새로 규명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아까 만약에 100개만 된다고 하면 200년이 걸렸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데, 또 이제 HCC에서 이렇게 랭킹 순서를 프라이어티를 주고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학적인 측면으로 이런 단어를 갖다 처음부터 다 조립을 해놨거든요. 어떤 시스템에서 자기들만의 체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리서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면. 그래서 각각의 진들이 어떤 앞선 연구 결과에서 어퍼 랭크들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잘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제가 원했던 어떤 그 디지즈의 상태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로 어떤 많은 연구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웹서치 결과에서는 웹서치할 때는 좋은 어떤 키워드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로우 랭크로 내려갈 때 확실히 이런 디지드에 대해서 연관성을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데이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놓고 보면 퍼스트 랭킹이 이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이 직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를 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펑셔널하게 이렇게 다 그룹을 지어보면요. 자, 타이로신 어서시에이트 직이라는 시그널 트랜스션 패스웨이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이런 시그널 트랜스션 패스웨이가 AML의 살고 죽고를 결정짓는 리드가 되겠구나. 또 아니면 ECM 어서시에이트 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ECM은 캔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진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최근에 와서 ECM, 그러니까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어떤 구조 자체가 캔서에 살아가는 환경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쪽으로 의학이나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향을 선정하고 있죠. 그리고 온코제네시스라고 이제 잘 알려진, 굉장히 잘 알려진 이것이 뮤턴트가 일어났을 경우에 중요한 발생시키는 이런 유전자도 잡혔고요. 어퍼 한 30번째까지 이제 잡힌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펑셔널하게. 또 다음번에 HCS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짓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 그리고 어떤 단지 생화학적인 펑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먼 시스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얻게 됩니다. 아주 프레그넌스 스페시픽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스펀 멤브레인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프레그넌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용어를 알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면 이제 세계적으로 다이렉트 나이즈를 확보하시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생물을 탐색하시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ML에서 아까 지었던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다시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면 이런 식의 어떤 미드를 해낼 수 있게 되죠. 이거를 가지고 셀 시그널 트랜스 메커니즘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선택했던 이 그룹의 유전자만으로 어떤 현상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온코제닉 액티비티를 이 유전자만으로 이제 어떤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특정한 AML 상태에서만, 다른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AML 시스템에서만. 근데 이제 과정 중에 또 이제 분석이 거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앞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AML에서 앞에 사람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나뉘겠죠. 이렇게 나뉘는데 쭉쭉 나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이제 다시 접근하는 거죠. 자연사들은 어떤 살았던 안정한 상태의 환자에서 좀 더 레귤레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는 이 포인트. 그래서 유전자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주 레귤레이션을 많이 갖고 있는 셀 사이클 디터미넌트 팩터들이나 아니면은 셀 사이클 레귤레이션 팩터들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피드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체 피드백을 많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진짜 문제가 커진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것들을 HCS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그것이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캔서 리서치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생물 알아는 방대한데, 아까 전에 ECM 리레이트가 두 군데 다 나왔죠. AML하고 HCS에서 ECM 리레이트 된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런 세포 ECM의 변화가 동양의 성장과 정리의 비약에서 사실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런 세포의 기록 이론이 변화됐지만 동양性비약의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프리스타드 없이 먼저 스크린이 된 상태에서
리서치를 하게 되니까 산업적으로도 훨씬 더 높은 트러블 적중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분석이 제공해준다는 것이죠. 뭐 HCC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건 당장에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면은, 의사 선생님과 과외하신 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아주 흥분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알았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다가오는 거죠. 컨셉이고, 프라이리티 높은 것들을 먼저 뽑아주니까 그것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그런 것에 흥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어프로치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나간다면 좀 더 명확한 시스템을 알게 되어서 더 빠른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더 많이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도 없이 발표한 것 같아서 죄송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피해나 사설수는 인공